안녕하십니까. 착한 입시상담소 이석입니다. 앞에 이런 걸 띄워놓으니까 커가지고. 아, 지금 촬영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연세대학교 이제 특기자 전형에 관한 거예요. 그 일전에 이제 밴드에 이제 게시글이 올라왔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달긴 달았었는데, 뭔가 미흡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미흡을 갖다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 저기, 저기 자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연세대학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연세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연세대학교에 이제 2018학년도 전형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아직 요강은 안 나왔습니다. 그거 하고 2017학년도 요강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어떤 개괄적인 구조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이 특기자 전형과 관련된 오해 부분이에요. 오해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전형의 이름이 뭐예요? 특기자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인문학 인재 계열, 사회과학 인재 계열, 과학공학 인재 계열, 그리고 또 뭐 있죠? 뭐 국제 계열 이렇게 이제 나눠지긴 하는데 그 이름이 특기자다 보니까 뭔가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 이제 그 전형 유형을 구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부 교과 유형, 학생부 종합 유형, 뭐 논술 유형, 그 다음에 실기 유형 이렇게 나눕니다. 수능 유형은 이제 정식 거니까 빼고 실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뭐 예체능 실기로 선발되는 것들 있죠. 그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영어 뭐 토플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든지 하는 그 어학 특기, 뭐 수학이나 과학에 저 뭐죠? 뭐 올림피아드 한 몇 번 출전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수학과학 특기 이런 것들이 전부 실기 유형에 들어가요. 이 실기 유형 쪽은 그 학생부 종합과는 좀 차이가 나요. 학생부 종합 쪽은 철저하게 서류 평가를 학생부 중심으로 끌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기 유형은 거기서는 좀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벗어났어도 하도 이제 그, 그 뭐죠? 제한 조건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뭐 거의 뭐 학생부하고 똑같이 가긴 하는데 실기 쪽은 그래가지고 뭐 토플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그 별도의 이제 서류로서 첨부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연세대 특기자 전형 이거 실기 유형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연세대를 특기자 전형으로 돌파하려면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올림피아드 금상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토플을 갖다가 그냥 뭐 거의 저 한 119점 정도 IBT 토플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좀 잠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해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대학 그 국가가 이제 대학에다가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취지하에서 이제 수시 선발에 있어가지고 이제 메인 포인트를 학생부에 두거라 하면서 이제 막 그 내리찍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명박 때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점차 이제 실기 유형 전형들을 계속 줄여왔었거든요. 근데 연세대만은 그러질 않았어요. 되려 특기자 전형을 계속 늘려왔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허용이 됐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이제 작년부터 그랬는지 뭐 그 금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단 특기자 전형도 이제 정원은 이제 줄어가겠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연세대 특기자 전형은 이쪽이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연세대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선발 인원이 한 25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쪽이 한 400명 되나요? 그 다음에 논술이 한 600명 그리고 특기 쪽이 한 900명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다른 대학들은 하지도 못하는 이 특기를 막 늘려올 수 있었던 거. 자,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특기자 전형이 연세대에서는 실제로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왜냐면은 근거 서류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학생부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교비나 뭐 교육부에서도 이거 허용을 했겠죠. 이게 학생부 종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제목이 특기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딱 그 생각부터 하잖아.
특별 고등학교 출신들을 선발하는 전형. 일반 건마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이런 어떤 국가의 어떤 제한, 그 다음에 통제 이런 게 없었을 때에 비해서 일반고 출신자 합격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지금 한 30% 정도 되나? 옛날에 한 60% 되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한 30% 정도? 그 정도 되고 70%가 이제 특목 플러스 이제 뭐 자사고라든지 막 이쪽이겠죠, 그죠? 그리고 특목도 지금 이쪽 상당히 많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 그 외고들 같은 경우 뭐 집단으로 지원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니까. 근데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연세대학에서는 이 특기자 전형이 학생부 종합과 동일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리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연세대학교의 그 학생부 종합이 작년까지 이제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이라고 불렸었죠. 이제 금년부터 이제 그 내용이 바뀌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좀 더 검토를 좀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데 그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가 되려 어떤 면에서는 더 교과에 치중한 교과 쪽에 좀 더 가깝다고 해야 되나? 이것도 말에 좀 어폐가 있긴 있는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제가 뭐 이거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특기자 전형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전형 계획안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수시 요강을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전형 계획안 2018학년도 금년도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지원 자격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면 인문학 인재 계열에 있어서는 뭐 블라블라 한 다음에 인문학 인재로서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과학 인재 계열에서는 사회과학 인재로서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과학공학 인재 계열에서는 과학공학 인재로서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 그 공통어가 이제 전부 다 성장 잠재력이에요. 국제 계열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제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제 공개가 된 전형 계획안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작년도 수시 요강에 보면 여기 외에 추가적인 요소들이 또 이제 별도로 있어요. 가령 인문학 인재 계열 같은 경우는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플러스 알파 국어, 영어, 제2외국어 관련 교과 상위 30단위 가중평균 등급합 2등급 이내인자 이런 식의 언급이 돼 있어요. 혹은 이제 영어 제2외국어 관련 교과 이수단위 45단위 이상인자 단위수 늘면은 저기 등급 저걸 돌파할 수 있는데요. 혹은 사회과학 인재 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영어, 사회 관련 교과 상위 30단위 가중평균 등급 2등급 이내인자 혹은 영어, 국제교과 관련 이 교과 이수단위 45단위 이상인자. 이 45단위 이상인 거는 이 케이스들은 이제 일반고에서는 획득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그 특목고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과학공학 인재 계열 같은 경우 수학 관련 교과 상위 30단위 가중평균 등급 3등급 이내인자 혹은 수학 관련 이제 심화 과목 이제 전문 교과라고 합니다. 역시 특목고를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이수단위 10단위 이상인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자격 기준은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성장 잠재력을 이제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데 일단 금년도 수시 요강의 전형 계획안에서는 이와 같은 교과 관련된 부분 조건들이 명기가 안 돼 있어요. 단순하게 인문학 인재로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 사회학 인재로서 성장 잠재력, 그 다음에 뭐 과학공학 인재로서의 성장 잠재력 이렇게만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교과 교과 관련된 내용들이 금년도 요강에 반영이 될지는 그는 그때 가서 한번 봐야 돼요. 일단은 이제 자격 요건이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대 특기자 부분은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뭘 가지고 이제 쟁점을 삼아야 되냐면은 저는 연대 특기자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쓸데없으면 뭐 연대 특기자나 질러보자 막 이러는 거니까 뭐 특목고 출신자? 아니요 저 일반고 가지고 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항시 뭐 아주 재미가 있었으니까 이게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되냐면 아주 히트치는 맛이 있어요. 자 일단 그 보시면은 18학년도 저걸 보시면 돼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특기자 전형과 그러니까 그 모집인원 비교표가 있어요. 그 18학년도 거
전형기획안에 보면 그걸 보면서 좀 잠깐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선 그 문과대학 연대 문과대학을 먼저 한번 볼게요. 거기 표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 참 이제부터 참 학생부 종합전형에 저게 있죠. 그 연대가 뭐냐면은 학생부 교과가 없어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면접형하고 활동 우수형으로 구분이 돼서 선발이 됩니다. 면접형은 인원이 얼마를 선발하냐면 금년도에 그 260명입니다. 제가 메모했던 거 보니까 작년에 교과로 선발했던 인원이 257이니까 교과 쪽 인원을 전부 다 면접형으로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과 전쟁 벌어지겠죠. 근데 면접형은 이제 나중에 요강 나온 다음에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아주 내신 계산 방식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은 뭐 그냥 활동 우수자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동일한 겁니다. 그 특기자 전형 요거 하나 더 특기자 전형에서는 국제 계열 인원이 한 420명 정도 돼요. 엄청난 규모죠. 전체 모집 정원이 한 9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420명이 국제 계열이에요. 국제 계열은 그 모집 단위들이 뭐죠? 이름도 다 까먹어버렸는데 뭐 등등등등 있어요. 이제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저기 외고, 특목고 많이 지원하겠죠? 그렇게 진짜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 언더우드 국제 학부 전형이든가 그런 게 예전날에 있었어요. 그때 그게 지금의 어떤 국제 계열인데 언더우드 국제학부 선발 때도 전부 다 그 생각을 많이 했었죠. 어떤 거냐면은 이거 외고 뽑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일반고 해도 되대요. 선입관 좀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 이제 그 18학년도에 그 전형기획안에 있는 그 모집 정원을 잠깐 보시면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그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특기자 전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은 활동 수영하고 일종의 대안 구조로 가져가야 돼요. 대안 구조. 그러니까 뭐 동시에 활동 수영과 특기자 전형을 동시에 지른다든지 혹은 활동 수영보단 특기자 전형이 나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특기자로 가든가 아니면 특기자보다 활동 수영이 하면서 활동 수영으로 가든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그 활동 수영으로 지원하는 자원이나 특기자로 지원하는 자원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좀 포인트에다 두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특기자 쪽은 조금 더 이제 특이성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활동 수영이라고 뭐 특이성 없겠어요? 마찬가지인데 그죠? 그래서 연대 내에서 활용을 할 때는 이 활동 우수형과 특기자 전형을 일종의 뭐 동시 지원, 둘 중 하나 지원 이런 식의 어떤 구도를 한번 짜는 거 그게 있고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대학을 지원할 때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연세대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가령 서울대를 지원하면서 예비 무기로 연대 특기자를 친다든지 아니면 예비 무기로서 연대 활동 수영을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 혹은 고려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을 하면서 동시에 연대 특기자를 공략한다든지 아니면 활동 수영을 공략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 뭐 서성안을 지원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올려치기로서 어떤 대안 구조로 연대 특기자나 활동 수영을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 동시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나한테 유리한 것을 이제 골라내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모집 정원하고 관련돼서 이제 얘기 드리겠는데 연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8학년도 모집 정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문과대학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문과대학을 보시면 국어국문학과 활동 수영 선발 인원이 11명, 특기자도 11명이에요. 중어중문 8명, 특기자도 8명. 전부 다 이제 거의 비슷한 인원으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선발 인원 신경 쓰시라는 얘기고 상경대학 같은 경우,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활동 수영이 33명, 그 다음에 특기자가 15명이에요. 자,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메인 포인트가 뭐가 돼버리죠? 활동 수영 쪽이 훨씬 많이 뽑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해질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활동수 쪽이 54명, 특기자 쪽이 24명이에요. 모집 정원 살펴보시라는 얘기고. 자, 뭐 공대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공과대학교
그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는 그 활동 수양이 18명을 선발을 해요. 반면에 특기자 쪽은 어떻게 되냐면 또 거꾸로 37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모집단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정원의 규모가 이게 개별 모집단위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활동 수양이 9명, 특기자 쪽이 10명이에요. 16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산업공학부 신소재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활동 수양이 12명, 그 다음에 특기자 쪽이 25명 이렇게 이제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 뭐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갖다 어떤 정원 규모를 보면서 둘 사이의 대항 구조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실제 그거보다 이제 더 큰 건 어떤 거냐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지원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는데 뭐든지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1단계 돌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전형이 전부 다 그 단계별 전형이에요. 나중에 면접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특기자 쪽은 좀 심하게 이제 문제풀이하는 쪽이고, 활동수 쪽은 좀 심한 수준은 아니고 좀 약간 널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문제풀이 마찬가지예요. 경쟁률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활동우수 쪽이 학교 활동우수자 쪽이 경쟁률이 높을까요? 특기자 쪽이 경쟁률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인트는 제가 일반고맘들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특목 자사만들이 알아서 다 잘하시니까 라고 하면 또 슬퍼하실 텐데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하고, 일반고맘들 기준. 자, 경쟁률은 우리는 어떤 것에 지배가 되냐? 강렬한 선입관에 지배돼요. 자, 활동우수 쪽이 경쟁률이 높을까요? 특기자가 경쟁률이 높을까요? 자, 어디가 높냐면 활동우수 쪽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특기자 쪽을 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기자는 내 거 아니야 하면서 다 피해가잖아요. 오로지 그냥 활동우수 하면서 덤벼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활동우수자 쪽이 어떠냐면은 작년 기준이에요. 2017학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국어국문학과가 이제 7.4대 1 이렇게 경쟁률이 나왔어요. 심리학과는 얼마가 나왔냐면 15.5대 1, 경제학부는 뭐 10대 1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과는 뭐를 얘기를 해볼까요? 수학과 18대 1 어마어마합니다. 활동우수 그 세칙 나란 학생부 종합, 공대의 화생공 뭐 저 12.5대 1 막 이래 나옵니다.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는 뭐 14대 1 막 이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 어디냐면은 그 특기자 활동우수 쪽 평균 경쟁률이 뭐 다 합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이리저리 블라블라 다 하면은 9.65대 1이 나와요. 근데 특기자 쪽으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6.57대 1이에요. 그 다음에 불어불문학과 4.25대 1. 어이? 4.25대 1? 보통 그 단계별 전형을 할 때 1단계에서 뭐 한 3배수 정도 선발한다고 생각하시면은 1단계 경쟁률이 불어불문학과 4.25대 1이에요. 3배수 선발한다 그러면 오이씨 걸려들 수도 있겠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걸려들면은 1단계 돌파하고 나면 이 특기자 전형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서울대하고 겹치기가 많이 돼가지고 저 서울대 합격하고 여기 겹치기로 합격하는 케이스들 많아요. 중복 합격 빠져나가는 빈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1단계만 합격해도 나 됐네 이럴 수가 있겠네. 이거는 이 효과는 이제 특기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학교 활동 우수자도 빠져나가는 빈도가 꽤 됩니다. 뭐 어디든지 그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1단계 돌파한 다음에 합격의 어떤 마인드를 갖다 미리부터 잠재적 합격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뭐 이런 이점이 있는데, 어이씨 문과 저 뭐예요? 특기자 저 불어불문학과 4.25대. 와, 이 갑자기 그냥 거시기 하네요. 근데 특징적인 거는 철학과가 경쟁률이 얼마냐면 9.75대 1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항상 그게 있습니다. 우리 마인드는 심리 상태라는 건데, 하향 지원할까요? 사향 지원할까요? 예, 하향 지원합니다. 나한테 철학과가 만만해 보여가지고 철학과가 박 터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예? 자, 그런 상황들 참 웃기죠. 이런 게 경쟁력 가지고 따지면 그래요. 사회과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회과학대학교 상경대학교 경제학부 경쟁률 5.1대 1이에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 마이 갓 4.2대 1밖에 안 되네.
4.2대 1. 아까 제가 이제 저 뭐죠? 그 얘기 했었죠. 경영학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얘기했던가? 7.95대 1이에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7.95대 1. 그에 비하면 특기자 얼마예요? 특기자 이제 경영 4.2대 1. 문과 출신들은 이제 경영학과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4.2대 1. 와, 뭔가 1단계 돌파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죠? 단점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작년 기준이고 이제 금년도 기준은 또 달라지겠죠. 왜냐면 모집 정원들의 어떤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나 이 특기라는 어떤 이름 때문에 갖게 되는 이 경쟁률 하락 효과 끝내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특기자 전형을 좋아합니다. 공과대학 볼까요? 공대 어디죠? 화공 7.8대 1. 학교활동 우수장은 아마 그게 12대 1이었던가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시공학과 5.29대 1. 이 정도. 근데 공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세긴 세네. 공대는 저기 특기자도 세고 학교활동 우수자도 세네요. 그럼 공대 말고 다른 데 도망갈 데 어디 있을까요? 저기 뭐 저 이과대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뭐 저 수학과 수학과 11대 1이네. 근데 학교활동 우수자는 18대 1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요런 걸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엉뚱한 게 나왔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특기자 전형의 활용 용도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세칭 이제 전략적 판단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전략적 판단은 항상 이런 거예요. 그 상향 지원, 하향 지원. 정시는 어쩔 수 없이 하향 지원 해야 되는데 수시는 뭐 결과 안 났으니까 상향 지원 해도 되거든요. 근데 상향 지원 할 때도 뭐라고 할까요? 자기를 너무 낮추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이제 내가 이제 특기자 여부에 어떤 성장 잠재력이라는 데 있어서 어떤 탁월성을 보일 수 있느냐 여부. 이쪽 특기자 쪽에 워낙 그 특목 쪽이 많이 들어오니까 특목 자사 애들 많이 오는데 한번 부딪혀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제 봐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 공업맘들도 그렇게 내신 좋은 것도 그것도 특기입니다. 알고 보면은 보통 이쪽 이제 연대 정도 지원하려 그러면 내신 뭐 1점 몇 등급 수렴해야 된다 뭐 하면서 덤벼드는데 내신도 그게 특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면접 문제는 다 푸셔야 되고 특기자 전형은 자소서가 다릅니다. 그 학교활동 우수자라든가 이런 데는 그 모든 대학들이 이제 그 대기업 공통 양식을 쓰기 때문에 1번에서는 학업 역량 관련된 거, 2번은 활동 관련, 3번은 배려, 나눔 등 뭐 이런 거 질문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연대는 그 자소서 구조가 달라요. 1번이 뭐냐면은 뭐 금년에도 이 양식 그대로 갈지 모르겠다면서도 모르겠는데 뭐 고등학교 재학 중 특기자로서 본인의 역량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취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로 최대 3개까지 작성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또한 각각의 특기 역량에 대해 경험적 사례를 들어 성취 과정 및 의미를 기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3개를 골라야 되는데 이제 특기 역량 관련돼서 3개의 첫 번째 항목이 이제 천자 이내 기술이에요. 두 번째도 천자였고 세 번째가 이제 500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이제 기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술돼야 될 내용들은 이게 꼭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학생부에 있는 것이어야만 하진 않습니다. 그 빼먹을 뻔했네. 큰 거. 그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하고 추천서 뿐입니다. 기타 서류 그 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는 자에 한합니다. 그러니까 금전고시라든가 막 이런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만 제출 가능 서류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돼요? 학생부 종합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자소서에는 꼭 학생부에 있는 것만 소재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뭐 토플을 하시든 뭐 하든 그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 쳐도 되겠네? 성취 역량으로 거짓말 쳐도 되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검증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일단 자소서 부분만 보면 1번에서 이제 3개의 그 특기 역량을 보여야 되는데 천자 500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2번은 뭐냐면은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 선택을 위한 노력한 과정을 바탕으로 지원학과 선택의 계기 설명하고 연세대 입학 후 자신 진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기술하라. 이게 천자짜리예요.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인데 개인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환경적 특성. 그 개인 환경은 어떻게 되냐면 가정, 학교, 지역, 국가 등에 관한 겁니다. 환경적 특성이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그럼 개인 환경을 해서 나 우리 잘 살아 뭐 이렇게 금수저야 이런 거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 환경적 특성이 지원자 자신 삶에 미친 영향을 서술해야 돼요. 경험적 사례를 들어서 이걸 하든가 안 그러면은 지원자 삶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위기와 좌절 상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극복 과정을 서술하라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자소서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제 천자짜리예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좀 많은 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존의 자소서 학생부 종합의 자소서랑 다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쪽은 자소서 구조가 다 동일하잖아요. 뭐 저희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그 썼던 거 계속 써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특기는 요게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고 정성 들이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 짱짱하게. 아까 얘기했던 거 성취 과정에서 여기에다 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학생부에 없는 것도 서술 가능하다. 자, 그걸 어떻게 검증하냐면 이렇게 검증해요. 추천서로 검증합니다. 추천서 2번 항목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자가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작성한 각각의 특기 역량에 대해 활동 여부 확인 사항을 표기 후 활동 내용에 대한 추천인의 의견을 간략히 기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이제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어떤 활동을 했어요. 띵띠띵 날리네. 했을지라도 그거를 갖다가 자소서에 언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사실 여부를 누가 검증해 주는 거냐면 추천인이 말로써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굳이 증거서를 제출 안 해도 된다. 너를 추천한 사람의 말을 믿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참 깝깝한 게 뭐냐면 이런 걸 얘기를 하실 때마다 어머님들께서 뭘부터 생각하냐면 토플 제출해야지, 올림피아드 갔다 와야지 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없어도 돼요. 학생부로도 충분합니다. 알고 보면은 학생부만 가지고 쥐어짜도 못할 거 없거든요. 근데 맨날 뭔가 더 플러스 알파 이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특기자 이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설령 어떤 특별한 이런 식의 어떤 학생부 외의 어떤 역량을 내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이쪽이 학생부 종합 운영 구조이기 때문에 정성평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부 외의 것을 내가 자소서에 언급한다 할지라도 그게 학생부 전체하고 뭐를 이루어야 될까요? 두 글자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생뚱맞은 거 해봤자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은 이 특기자 전형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라.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걸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뭐 학생부 종합 쪽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질러봐야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다만 이제 대략적인 틀은 이제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전략 구조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을 항시 카드로서 머리에 둬라 이런 얘기예요. 일반고 배척 안 해요. 진짜 저는 그 덕에 참 재밌게 잘 써먹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